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윤리학회 여러분과 학회 참석자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한국의료윤리학회 추계합동학술대회 및 심포지움의 특별 세션인 연명의료 결정제도 특별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운영관리팀장 문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국립연명의료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2021년도에도 한국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합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명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들과 이슈들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연명의료 결정제도 특별 심포지움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2월 이후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재현을 통해 제도 확대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의 현황과 사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곧 시작될 세션 1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도의 성과와 현황, 평가 등의 제도 전반을 조망해보는 시간으로 제도 시행 3주년의 성과와 더불어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수가 시범사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장기 발전 방안 순서로 발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시간은 9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세션 1의 좌장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김하진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김하진 교수님께서는 인하대학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공용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현장 정착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더불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강의, 연명의료 결정 사례집 등 각종 발간 사업에도 참여하여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세션 1의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김하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번 세션 좌장을 맡게 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입원의학과 김하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관리센터장님을 모시고 연명의료 결정제도 3주년 성과에 관한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님은 1982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1997년 동대학원 석사를 취득하셨으며 현재 대한간호협회이사, 병원간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2020년부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정숙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지금 3주년을 넘어서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주년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저희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법정 서식이 3가지가 있죠. 선생님들께서 다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지금 8월 10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음으로 해서 8월 10일자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100만 기념 학술 대회를 진행을 했고 그 성과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연명의료 계획서는 현재 7만 건이 넘게 작성되었고요. 이행서는 17만 건 이상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2018년에 제도를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었으나
사실은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저희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대면으로 작성하는 서식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주춤해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나 이행서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여파를 좀 덜 타면서 꾸준히 의료기관에서 작성을 열심히 해주셔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의 등록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8월 10일자로 100만이 달성되었습니다. 이 100만이라는 숫자, 100만이라는 그 숫자 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저희에게 어떤 의미를 갖나 살펴보면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성인에 한해서만 작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100만이라 함은 19세 이상 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의 2.4%가 작성했다. 그래서 한 100명이면 2~3명, 2명 반 정도 작성한 꼴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어떠한 특성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신 분들을 분석해 보면은요, 연령별로는 제일 많이 작성한 군이 70대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대 군이 44.7%로 거의 한 반 정도가 70대 분께서 작성을 하셨고 그 다음이 60대, 그 다음이 80대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60세 이상에서 작성하신 율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60세 이하에서는 12%, 그래서 50대, 40대, 30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분들이 약 70%를 작성하셨고요. 남성분들이 30% 작성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작성할까 저희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아마 여성분들의 모성애나 준비성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의 등록이 지역별로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나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등록기관 설치도 전국적으로 골고루 되어 있고 해서 사실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골고루 다 작성을 해주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전국 평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 이상 성인 중심으로 했을 때 2.4%의 작성률을 보이고 있죠. 근데 지역별로는 살짝 편차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곳이 전북, 그리고 충남이나 대전이 굉장히 높은 작성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작성률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세종이나 또 제주나 전남 이런 쪽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가능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작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은 전국에 지금 510개소, 기관수로는 272개 기관이지만 57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등록 기관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 그래서 이건 주로 건강보험공단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지역본부, 지사, 출장소를 의미합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 보건소, 그리고 의료기관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이 있는데요. 11월 25일자로 유형이 하나 추가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로 의향서의 등록 기관으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25일자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유형 4개 중에서는 건보공단 중심의 여기에는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들어가는데요. 공공기관이 약 47%, 그리고 의료기관과 이런 보건소를 합친 부분이 47%, 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6% 정도가 포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기관 유형별 작성 건수를 보면요. 역시 이제 공공기관이 기관 수도 많지만 굉장히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전체 작성 건수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는 각각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등록 기간은 전국에 지금 5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18년부터의 개수의 변화를 보면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특이한 사항은 2020년에는 사실 저희가 보건소를 굉장히 많이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건소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정은 많이 되었으나 실적은 좀 많이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는 올해는 좀 의료기관에 등록기관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협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관련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 이슈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대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대국민의 인식, 또 대국민의 접근성이 어떠냐, 이 두 가지 축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국민 인지도나 정인지도는 2019년, 20년 저희가 매년 국민들의 인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국민 접근성 차원에서는 지리적인 접근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성, 또 신체적이나 뭐 인지나 여러 부분에서의 그 취약계층의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등록 기간 수를 확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등록 기간의 유형 확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유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취약계층이나 노인층이 많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이 가능한 등록기관은 비영리기관이나 보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유형 확대 또는 개소수를 증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요번에 저희가 국가사업에 힘입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저희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을 해주시는 그 상담사분들의 활동을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녹여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피어그룹 상담, 노노상담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담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꾸준히 대국민 교육과 홍보에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쪽 축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면 또 다른 축은 연명의료계획서와 이행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9월 말 현재 7만 건 이상 작성이 됐고요. 연명의료계획서는 아시는 것처럼 말기 환자 이후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기 환자와 임종기 환자로 나누어서 작성의 비율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말기 환자가 한 3분의 2, 임종기 환자가 3분의 1 정도로 비교적 말기 환자 때부터 연명의료계획서를 많이 작성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병원은 보다 말기 환자 쪽 비율이 높고요. 평균에 비해서 상급 종합병원은 또 이렇게 임종기 환자 비율이 높다. 이런 특성이 있는데 아직도 연명의료계획서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8% 이상을 작성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이행서가 되겠는데요. 이행서는 지금 17만, 18만이 넘어가고 있고요. 꾸준히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맞고, 여기에서는 이제 병원,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 수 대비 연명의료 이행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시는 분들, 이행서 작성 건수가 얼마나 되나 살펴볼 때 의료기관 안에서 사망하는 환자 대비 약 23.8%, 그래서 약 한 4분의 1 되겠죠? 4분의 1 정도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행서 또한 그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97% 이상이 상급 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작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 사망자 수, 우리나라의 1년의 사망자 수 총수가
또 연명의료 중단된 결정 이행 현황하고 좀 맞춰서 볼 때 우리나라 전 국민에서 사망을 희망하는 장소는 사실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대다수 분들이 사망하고 계시고요.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한 70에서부터 75% 정도, 그래서 약 4분의 3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계신 걸 알 수 있고요. 4분의 1 정도가 가정 등에서 사망하고 계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비율을 보면 점진적으로 2018년에 비해서 늘어나서 2020년이 약 24% 가까운 수준으로 사망자 중에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따라서 사망하신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들의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60%,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30%, 32% 정도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설치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연명의료 계획서나 이행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 종합병원 45개는 100% 설치되어 있고요. 종합병원은 319개 중에서 53.6%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 종합병원 이 미설치된 기관의 설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양병원 30%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5% 정도 지금 되고 있어서 요양병원에서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도 관심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도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지정 현황을 보면요. 사실 상급 종합병원은 이미 100%이고요. 종합병원이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늘고는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53% 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요양병원에서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가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과 관련된 이슈를 좀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병원에 53.6%밖에 설치 안 됐고 요양병원에 약 지금 4.6에서 5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미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저희의 가장 커다란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미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환자분들께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의 의향을 밝혀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음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펼치는 방향은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다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요양병원은 전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300병상 이상, 한 118개 병원이 되는데 거기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전원할 때는 이왕이면 요양병원이나 작은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주면 좀 더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위해서 의료인 대상의 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의료기관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현판을 만들어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배포를 하고 또 의료기관에서 이거를 잘 설치할 수 있도록, 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의 마지막 어떤 결정적 지표라고 하면 결국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에서 자기결정 존중은 연명의료 계획서에 의한 것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따라서 이행을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사실 제도 초기에는 2018년 1, 4분기가 되겠는데 35% 정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2021년 3, 4분기 100만이 달성된 이때는 41.8%로 그래도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많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누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를 합한 게 37.1%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50%를 넘어서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3주년, 3년 반의 아주 핵심 성과를 요약하면 저는 3개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률. 그래서 19세 이상 성인 중심으로 2.4%가 작성했다.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계신 환자분들 중에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진입한 게 23.4%, 8%, 약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했을 때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은 그래도 제도 초기에 35.1%에서 지금 41.8%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이 모든 성과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선생님들의 관심과 열성, 등에 근거해서 힘입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 연명의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해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는 것을 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명의료와 관련한 결정이 자기 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문화가 확산된 것은 사실이고요. 응급 상황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사망은 연명의료 중단 법 절차가 원칙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에 대한 문화와 법제도가 상호 간의 견인을 통해서 3년간 적지 않은 많은 성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수고해 주신 조정숙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